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9월 20일 제17차 교수법 워크숍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네, 저희 오늘 지금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교수학습 지원센터장님이신 김민성 교수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벌써 저희들이 이 17차 워크숍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너무 많은 유익한 정보를 많이 소개해 주시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비대면에서의 다양한 수업 모습을 알려주신 신한대학교 신종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신 거를 저희가 모아서 팁으로 마련했거든요. 조아라 선생님 그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밑에 보시면 뭐 영상 편집하는 거라든가 그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그 수업을 촬영하고 녹화하고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교수님들께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신종우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저희 강연을 맡아주신 신종훈 교수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오셔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한대학교 바이오생태보건대학 치기공학과 교수님이시면서요. 동대학교의 대학원이신 교육문화콘텐츠개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의 스마트 교수법 등과 관련해서 전국의 정말 많은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들, 수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간이 부족해서 교수님 수업의 사례를 저희가 충분히 공유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 플립드 러닝의 수업 사례들을 오늘 특별하게 좀 부탁을 드렸고요. 오늘 워크숍 제목도 아주 도전적입니다. 수업 설계 대전환.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계와 수업과 무엇을 바꿔야 될지 플립드 러닝에서 교수님께서 보시고 오늘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정아 교수님. 네. 저희 박수로 맞이할까요?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세게 그러게요. 크게 드릴게요. 네, 우리 조선대학교 교수님 굉장히 반갑고요. 사실 이렇게 라이브 웨비나를 진행하는 거 굉장히 떨리고 제가 30분 전부터 여기 앉아 있는데요. 이게 라이브 방송에 참 어려운 점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19가 이제 이드 코로나로 이제 함께 가는 삶 속에 이 하이브리드 교수법, 이 앞전에 찾아뵀었던 제목은 이제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교육의 스탑 없이 이제 하이브리드로, 즉 면대면과 온라인의 수업을 멈춤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이 교수법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사실 제가 송구합니다마는 이 거꾸로 수업, 즉 플립드 러닝의 원조 교수라고 해도 크게 틀린 얘기가 아닐 겁니다. 2013년도에 한국의 KBS 정찬필 PD가 이제 한국의 거꾸로 수업 교육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키워드로 한국에 소개되었는데요. 제가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이 키워드의 이 거꾸로 수업, 이 플립드 러닝의 개념은 제가 좀 생소했지만 2011년부터 제가 해왔던 방법이 곧 이 거꾸로 수업 플립드 러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찬필 PD를 KBS에서 만나서 이게 애국계 새로운 게 아니고 신종우 교수가 이미 하고 있는 건데요 라고 했더니 동의를 해 주셨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 모든 부분을 좀 거꾸로 보는 이런 어떤 관점이 생겼습니다. 사실 또 이 별명이 거꾸로 교수도 되고요. 플립드 러닝의 원조 교수도 되고요. 실제 많은 이 교육에 우리가 이 스피치 들어보면 교육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들은 총론적으로 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교수님 플립드 러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라고 할 때는 글쎄요. 예, 저도 많이 안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이 제가 많은 이 교육의 총론가들에게 실망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 총론가가 아닌 실행가 입장에서
이제 한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좀 거꾸로 뒤집어 보자 라고 시작했던 게 2011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들에게 저의 이 플립드 러닝 거꾸로 수업 운영 신뢰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절대 뭐 제가 하지 않고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거나 이게 아니고 2011년부터 네. 저의 이 미남 교수의 책이공 놀이터, 이 카페에 실제 제가 거꾸로 수업의 모든 부분을 그대로 링크를 열어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교수님들 그런 부분 어떻게 했나요? 라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우리 교수님들에게 드리는 이 플립드 러닝의 수업 사례는 저의 이 전공의 관점에서 제가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 교수님들 꼭 다 좋다라고 할 수 없지만, 오늘 제가 저의 전공의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교수님들의 전공의 입장에서 조금 한번 녹여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의 미남 교수의 책이공 놀이터 카페의 이름이 미남 교수입니다. 우리 교수님들, 제가 왜 닉네임을 미남 교수로 쓰고 있을까요? 네, 이 많은 전국의 390개 대학을 돌면서 교수님들의 질문이, 생긴 걸 보니까 미남은 아닌데 왜 미남 교수라고 하고 사느냐라는 질문이 제일 많은데요. 미남 교수로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11년에) 이제 3월 1일 저의 카페에 교육의 공개, 즉 수업을 공개하자라고 제가 카페를 열었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첫 강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오픈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20년 동안 교육에 있었던 부분에 하나의 저의 교육의 혁신의 키워드다라고 한번 오픈을 해봤는데요. 이날 첫 오픈을 하고 집에 이 아내에게 가서 자랑삼아 오늘 강의 공개했는데 한번 봐줄까요? 라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어떤 칭찬의 이야기보다도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굉장히 듣기 거북한 이야기, 2011년 3월 9일에 오픈했던 저의 첫 강의, 20년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교수님 수업이 너무 딱딱하고 무섭고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매학기 강의 평가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수업의 지식의 채널 이전에 교수자에게 보이는 어떤 이런 이미지 부분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우리 학생들과의 수업의 소통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 생각을 좀 바꿔서 미남 교수라고 이게 닉네임을 짓고 나서부터 수업에 인상을 쓸 수도 없었고요. 또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과 같이 웃고 지내다 보니까 사실 저의 지금의 삶이 굉장히 더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했던 이 교육의 이 혁신의 스타트가요, 지금은 미래 교육학자라고 하는 저의 이 유튜브 채널에 이제 프로페셔널 브랜드가 바뀌어져 있는 거,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미남 교수로 시작했던 저의 퍼스널 브랜드가 이제는 소셜에서 미래 교육학자라고 하는 브랜드로 이제 네이밍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미남 교수의 첫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교수님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수업이 공개되어지고 있는데요. 교수님들 이 수업의 공개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수업 공개를 모니터링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철저한 모니터링에 의해서 또 조금 바뀌고 조금 바뀌고 조금 바뀌다 보면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수업 참 재밌게 하네요 라고 하는 이러한 조금 업그레이드 부분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저의 첫 이 강의 오픈 조금 열어볼까요? 이 상은 사실 열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했던 저의 이 교실의 모습이 온리 일방적인 교수자 중심이었고요. 온리 교수자 이야기 외로 어떤 학생들에게도 질문권 하나 주지 않고 퍼붓고 있는 저의 이 모습이 사실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거, 우리 교수님들 이번 1학기, 2학기 우리 수업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잘 될 수 없습니다. 너무 막 그렇게 좋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교수자의 제일 수업의 이 콘텐츠가 이 소셜적으로 나가면서 브랜드가 더욱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2011년 3월 1일 학교에서 주는 홈페이지, 개인 교수 홈페이지가 너무 용량이 적어서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치과 보철은 어떠한 이 고도의 하이 테크닉이 요구되어지는 동영상 부분의 콘텐츠가 많이 필요한데 어디에 올릴 데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유튜브 기반의 모든 영상을 여기에 올렸고요. 현재 저의 유튜브 채널에 18,000개 이상의 강의가 현재 공개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 수업 공개가 처음은 어렵지만 어느 순간 올리고 확장되다 보면 이제 1인 방송국에 조선대학교 어느 학과의 어느 교수님이다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서 글로벌 이 플랫폼에 교수님의 브랜드가 더욱 확장될 거다. 이 부분이 강의 공개를 했던 저의 이제 32년의 대학 생활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렇게 한 테마 한 테마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에 글을 올려주시면 우리 선생님이 중간에 호스트를 바꿔서 이 부분을 잠깐 또 말씀을 나누고 진행하고 이런 방법으로 오늘 2시간 동안 일방적인 신종훈 교수의 거꾸로 수업의 플립드 러닝 이게 아니고요. 우리 교수님들과 상호작용. 플립드 러닝의 제일 기본은 상호작용입니다. 예, 플립드 러닝의 거꾸로 수업의 제일 기본은 실시간의 소통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미남 교수로 시작했던 저의 이 수업 공개가 이제 이 프로페셔널 브랜드의 미래 교육학자로 서 있는 부분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현재 저는 저의 연구실에 86인치 이번에 전자칠판을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예, 학교에서 구매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실에 전용 스튜디오를 다 꾸몄습니다. 하도 전국적인 이 웨비나 요청이 많아서요. 조그만 노트북으로 우리 교수님들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현재 저의 노트북에서 저의 이 전자칠판의 큰 화면으로 우리 교수님들 얼굴을 보고 하니까 굉장히 선명하고 훨씬 이 상호작용의 부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우리 교수님들 안 보이시겠지만 조명도 2개를 현재 비추고 있습니다. 연구실이지만 86인치 스튜디오와 그리고 좌우측에 조명 그리고 양 사이드에 또 스마트폰이 현재 교수님들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제가 이 호스트 겸 같이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연구실이 바뀌고 있습니다. 연구실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던 이 교과서가 이제 인터넷상에 다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번 포스트 코로나, 이드 코로나가 연구실의 모습을 이런 스튜디오로 바꾸고 있는 거 교수님들 참으로 참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이드 코로나 시대와 함께 더욱 가야 되기 때문에 연구실의 모습이 이제 학교의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기자재가 아닌 이제 자신의 콘텐츠 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으로 이제 많이 바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제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이 거꾸로 수업 사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을 뒤집어야 할까요? 혹시 우리 교수님들 한번 각자 모니터링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내 수업에 어떤 것을 뒤집어야 될까? 잠자다 배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수업에 어떠한 부분을 이 시대의 흐름성에 맞게 뒤집어야 될까? 저는 사실 이 거꾸로 수업의 플립드 러닝의 원조 교수로요. 지방 이 강의 갈 때 KTX를 타면 꼭 거꾸로 앉습니다. 순방향이 아닌 역방향에 앉아서 이제 지나가는 풍경도 오랫동안 보고요.
또 모든 부분을 이 거꾸로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현재 특허도 45개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의 틀을 이제 정상의 이 정형화된 틀에서 약간 이렇게 좀 바꿔보는 거, 우리가 바꿔야 될 내용이 너무 많지만 특히 우리가 이 교육에서의 바꿔야 될 모든 범위 스스로 모니터링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예, 혹시 어느 교수님 오늘 이 공개적으로 나는 이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떤 것을 한번 공개해 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오픈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네, 교수님들 그냥 자유롭게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흐름에 맞게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상호작용하시면서 워크샵 하고 싶으신 것 같으니까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거나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이제 뒤집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아직 32년 대학에 있지만 아직도 뒤집을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수업의 방식.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합니다. 아, 우리 학생들은 플립트 러닝을 진행해도 잘 안 따라와. 그리고 강의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아. 저는 실패했어요. 글쎄요, 어떠한 수업 방식으로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플립트 러닝은 보내준 영상만으로는 절대 실패합니다. VOD 중심으로 어딘가 올려놓고 우리 학생들에게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실패합니다. 올려준 수업 기반의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려운 부분을 언제라도 상호작용으로 즉시 해결해 주는 이러한 교수자의 열정이 이 플립트 러닝에 함께 해야 되지, 이 부분이 뒤에 있다고 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고 지금까지 실패 없이 왔을까요? 플립트 러닝은 매 학기 어떤 학생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 플립트 러닝의 전개 방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떠한 기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해, 그 학기, 그 수업에 들어와 있는 그날의 컨디션까지도 이제 플립트 러닝이 함께 좌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특히 이 플립트 러닝의 개념은 다 아시겠지만 수학의 선생님이 이제 대부분 교육 방법의 칠판에 수학 문제를 풀어주고 집에 보내놓은 다음 학생들에게 2문제, 3문제 풀어오라고 할 때 학생들은 과연 집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교육, 이 학원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거꾸로 뒤집다라고 하는 관점. 이제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수업 시간에 풀어야 될 문제를 이제 선생님의 동영상으로 미리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내주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보내온 동영상 기반으로 이제 수학 문제를 풀이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학교 교실의 선생님, 제가 이 문제 풀 수가 없는데요 라고 할 때 선생님이 자리 다니면서 개개 문제를 풀어주는 이 핵심이 플립트 러닝의 이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플립트 러닝은 교수자 중심으로 중요하다고 쏟아붓는 수업의 이 지식의 채널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몰라서 궁금해서 어려워해서 이런 부분을 교수자가 상호작용으로 풀어주는 이러한 부분, 어떠한 거라도 제가 32년 대학에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교수자의 열정의 뒷받침이 없어서는 거꾸로 러닝은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없으시면 좀 더 접근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조선대학교의 이 특성화는 뭘까요? 모든 대학에서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 붕어빵 뭘까요? 3가지입니다.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 자격증. 이 3개 만들어서 졸업 시즌에 취업이라고 하는 이 협소적인 한국 시장에 우리 애들을 내보냈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범위. 혹시 우리 조선대학교는 이 3가지 붕어빵 외에 또 다른 특성화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모든 대학이 인터넷 강의에 사이버 대학이 됐습니다.
이제 대학의 생존이 사이버 대학이 아닌 뭔가 특성화 대학으로 이번에 이 뉴노멀의 기준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제 대학은 생존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김민성 교수님, 예, 조선대학의 이 특성화, 예, 네. 졸업장, 성적 증명서, 관련 전공 자격증 외로 혹시 또 다른 특성화가 있나요? 네.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오늘 다른 저희, 교수들이 말씀을 안 네. 하시니까 우리 김민성 교수님이 어쩔 수 없이 저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들께서는 그 신정호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맞장구를 많이 치고 계십니다. 네. 네. 자, 이제 우리 조선대학의 특성화는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신한대학에서의 제가 진행하는 특성화 잠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래융합교육학회 전국의 2,400여 명 교수 축에 이제 교수자들이 한 우물에서 벗어나서 융합의 전공 교수들을 좀 만나자라고 하는 타이틀로 학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허브 플랫폼에 가면 현재 우리 학회 이 허브 플랫폼에 이제 컨텐츠 보러 가기 해보면 현재 이 허브 플랫폼에만도 2,954개의 교육의 이 영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 모든 게 저하고 우리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콘텐츠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조선대학에 이제 이번에 오픈되어진 교수자들의 이 동영상 콘텐츠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대학의 자산은 이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특히 교수자의 콘텐츠와 학습자의 콘텐츠가 이제 학교 홈페이지 LMS 외로 이 유튜브라든지 기타 이러한 지식의 콘텐츠 플랫폼 같이 이 강의의 콘텐츠 플랫폼만 따로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2019년에 제가 진행한 저의 과목에 제가 62개의 수업 콘텐츠를 올렸고요. 올해가 아니고 2019년이 되겠죠. 저는 해마다 모든 수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매 학기 매주 플립드 러닝을 그 주에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지 미리 6개월 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간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수업의 이 학습 목표가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매주 약 일주일 전쯤에 모든 관련 수업 콘텐츠를 만들고요. 여기 62개가 다 올라가 있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예, 작년 저의 전공 과목과 함께 학습했던 70여 명의 학생들에게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줬습니다. 대학에서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 자격증 외로 포트폴리오,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70여 명의 학생들에게 치과 기공 보철 기술 배우러 온 학생들에게 교수자가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준 이유가 뭘까요? 이 대학의 모든 공부, 성적표, 졸업증명서는 거의 누가 별로 신뢰할 수 없는 이제 하나의 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이 포트폴리오는 모든 부분이 여기에 다 신뢰성과 함께 가지 않을까요? 70여 명 학생 중에 한 학생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만나는 순간 초에 이제 제가 이런 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데 현재 이 플랫폼은 학교 플랫폼이 아닙니다. 예, 제가 따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공 교수로서 선물해 주는 것이지 우리 신한대학에서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자, 이 중에 우리 학생 걸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의 이 포트폴리오 갤러리인데요. 예. 55개의 콘텐츠가 2019년도 저하고 함께 하면서 올렸던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여기에 2019년도 마지막 학기말 고사 한번 볼까요? 이 앞전에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모든 저는 이 평가 방식을 이제 종이 시험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작년
기말고사의 비디오 한번 볼까요? 고사장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고 왔고요. 모든 학생들이 제가 얻고자 하는 답변에 이 주관식 서술을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을 얼굴 켜놓고 음성으로 5분 이상 발표하는 거예요. 자, 고사장입니다. 네, 지금 기말고사 구술 문제로 첫 번째 총이지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객관식 또는 객관식 단답형도 다 온라인으로 보지만 특히 중요한 이 말하는 학습법, 알고 있는 지식을 종이에 써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저의 교육의 철학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 영상으로 발표하고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저에게 보내주는 거. 혹시 다른 분들이 이 학생의 유튜브 채널에 가봤을 때 대학의 모든 수업의 증빙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네, 여기에 이 학생의 유튜브로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의 유튜브 채널. 치과 먼저 환자가 무취학 상태로 이제 치과에 내원을 하게 되면은 먼저 예비 인상을 자, 이 학생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혹시 우리 교수님들 유튜브 채널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대학의 우리 학과의 모든 학생들은 전체 다 1인 유튜버입니다. 네. 이 학생이 치과 기공 라이센스 취득하러 와서 전공의 신종호 교수를 만나서 현재 유튜브 1인 미디어 유튜버로 이렇게 많은 영상이 메타데이터를 영문으로 다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학생은 지방의 이 관광학과를 졸업하고 우리 대학 3학년에 학사 편입을 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꿈의 비전은 캐나다 쪽에 가서 본인의 손기술을 이제 캐나다 글로벌 시장에 좀 확장하고 싶다 해서 저희 대학 3학년으로 학사 편입을 한 학생으로 제가 면담을 해보니까 자, 한국의 지역적인 이 치과 기공계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 꺼내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를 다 영문으로 이게 만들어서 올리다 보니까 이번 작년 19년도 작년 겨울방학 때 신종우 교수가 캐나다에 현장 실습을 알선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전 세계의 치과인들과 이 유튜브 채널에서 메타데이터 영문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이 학생의 당당함, 글로벌 이 마인드, 글로벌의 확장성 이 부분으로 작년에 이제 캐나다 직접 현장 실습을 본인의 주도적으로 갔다 왔고요. 자, 본인의 주도적으로 갔다 온 다음에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하루라도 빨리 캐나다에서 빨리 현장 실습으로 아닌 취업으로 와달라고 하는 이러한 반가운 메시지가 이제 이 포트폴리오의 이제 큰 하나의 대학의 역할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모든 대학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주고 있는 이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자격증 이거 하나 가지고 될까요? 이제 저의 관점은 모든 이 전공 핵심 과목 옆에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융합의 전공이 함께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치과 보철 전공에 손기술 라이선스 하나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손기술 옆에다가 자신의 손기술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레코딩해서 편집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 역량만 있다면 글로벌 시장에 언제라도 URL로 콘텐츠로 브이로그로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디지털 이 원주민의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하고요. 잠깐 소통을 하고 할까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대학의 포트폴리오. 그 포트폴리오가 유튜브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와 함께 연결되어진 이 URL의 연결의 채널은 확장성으로 우리의 한국의 학생들을 더욱더 큰 글로벌 시장에 아주 쉽게 내보낼 수 있는 하나의 통로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약 6, 7년 전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현재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거꾸로의 개념을 저희는 수업 내용을 미리 학생들이 오고 요 수준에서만 거꾸로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학생들의 평가나 학생들의 졸업장이나 자격을 우리가 이렇게 배려해주는 이것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이 거꾸로의 개념이 많이 확장된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 경영대 송윤아 교수님은 무역학과에서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하신대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갤러리를 제작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송윤아 교수님 더 문의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기 채팅에도 올렸는데요. 채팅에도 그 컨텐츠를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는 거는 쉬워도 이렇게 예쁘게 장식하고 이런 기술들 있잖아요. 이 제작 방법을 스스로 알아서 했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그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지 궁금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제 정시 우리 전공 시간에는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러한 유튜브 채널 만들기, 유튜브 꾸미는 거 사실 학생이 업로드하고 내리는 이런 관점을 떠나서 학생의 개인 얼굴이거든요. 또 신한대학의 치기공학 학생의 얼굴이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꾸미고 내부 환경 꾸미고 이 업로드하고 소통하는 모든 방법을 제가 따로 비교과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렇게 모든 것을 수업 시간에 연관되어진 모든 부분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썸네일이라든지 기타 이 태그라든지 또는 이 영문의 이 메타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일이 제가 다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학생들은 4학년 졸업할 무렵이 되면 아마 이 굉장한 이 유튜브 개인 플랫폼으로 좀 더 자신 있게 특히 이 언택트라고 하는 이 언택트 세상에 이제 이 대학의 포트폴리오는 더욱더 빛을 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특히 이 언택트에서의 이 카메라 보고 보고 이야기하는 거 사실 우리 교수자들도 어렵거든요. 근데 매 시간마다 저는 수업의 진행의 모든 부분을 이 학습자들의 스마트폰 영상으로 연결해서 이제 4학년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카메라 본다 하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요.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상으로 학습한 애들이 이제 온택트 세상에 이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 이제 핵심 역량 일꾼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업에서는 이렇게 미리 영상을 수업 내용과 관련된 거 미리 보고 와서 학생들의 수업 활동이 다 이렇게 디지털과 관련된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평가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부분이 디지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시 계속 소개를 하겠지만 오늘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자, 보통 교수자들이 오늘 수업 이렇게 진행하니까 이렇게 마무리할 겁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미리 전주에 또 며칠 전에 보냈기 때문에 실제 면대면 수업 시작할 때는 본인의 스마트폰을 켜놓고 오늘 수업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 본인이 교수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역시 교수가 마무리한 것이 아니고 오늘 자신이 스마트폰으로 들고 참여했던 모든 부분의 코멘트를 자신의 영상으로 다시 녹화해서 저한테 올려주는 시작과 끝을 학습자 중심으로 하는 거죠. 네. 네, 계속. 그러나 교수자는 이주민입니다. 이주민 한 명이 원주민 99명과 교실에서 만날 때 과연 누가 변해야 될까요? 예, 이번 위드 코로나에서의 뉴 노멀 이제 이주민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교수님들이 기계치라고 하고 아유 나는 그런 거 스마트 디바이스 불편해 라고 말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예, 제가 한번 꺼냈던 3R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시대에 맞게 교수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디지털 문화에 DR이 있고요. 스마트 문화에 SR이 있고요. 마지막 유튜브 문화의 UR 세 가지를 이제 교수자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수님들 세 가지의 3R 지수 한번 모니터링 해볼까요? 나는 시대의 흐름성에서 요구하는 이 3R 지수가 과연 몇 점일까? 혹시 높다면 굉장히 다행이지만 혹시 모니터링에서 낮다라고 한다면 그 교실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는
사실 굉장히 어둡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이제 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교수님들 3R 지수 몇 점 정도 되실까요? 네. 나의 3R 지수가 조금 낮다면 이제는 높여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주민이 이주민 잘못 만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남의 자녀가 아닌 내 자녀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교수자는 더욱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성의 키워드로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제 교과서 중심의 이 옛날 이야기가 전혀 대학의 생존과 같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 뉴노멀의 이러한 원주민들, 이주민이 좀 더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간다라고 한다면 주위 분들이 많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바다 건너갈 때 한국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도 미국 생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 교실에 99명의 원주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는 교수자의 뉴노멀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립하고 새롭게 거꾸로 뒤집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이 원주민들, 이주민이 원주민에게 디지털 문화를 더욱더 배워야 되는 부분도 많고요. 특히 수업에서의 함께하는 수업이 디지털 혁명의 지금의 시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진행하는 쪽으로 하나씩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수님들 수업 계획서, 이제 강의 계획서라고 안 쓰고 있죠? 우리가 강의 계획서는 교수자 중심이었고요. 이제 수업 계획서는 학습자 중심으로 꾸미는데 과연 우리 교수님들의 수업 계획서는 언제쯤 배부되고 있나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1주차 강의의 수업의 시간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 20, 30분 오프닝하고 나오는 게 이제 뉴노멀에서 바꿔야 될 하나의 팩터입니다. 어떻게 1주차 수업에 대충 오프닝하고 나오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안 됩니다. 이제 저 같은 방법은 이 수업 계획서를 1주차 수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2019년 2월 21일 작년도께 지금 돼 있는데 올해도 똑같았습니다. 매년 약 한 달 전쯤에 저의 수업 계획서를 이렇게 QR코드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미리 학생들에게 보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체적으로 2학년 학생들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요. 1학년의 학생들의 단톡방이 다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2학년 약 한 달 남겨두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함께 공부해야 될 이 수업의 이 계획서를 영상으로 발표하고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저의 수업 계획서를 영상으로 듣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수업의 이 참여 이 부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교수자들의 수업 이 계획서는 일방적인 우리 중심이었다고 해도 크게 틀린 얘기가 아닐 겁니다. 저는 뉴노멀의 첫 번째 이제 학습자들이 요구하는 수업 계획서와 함께 가지 않으면 더욱더 우리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서요. 자, 저하고 아직 만나지 않는 학생들이지만 모든 학생들이 저의 수업 계획서 영상을 듣고 참 신기합니다. 대학에 와서 교수님이 이렇게 영상을 개강전에 보내준 교수님도 신기하지만 우리 의견을 좀 들어주는 이런 교수님이 계실 것 같아 대학이 참 교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 교수님들 수업 계획서도 뉴노멀의 첫 번째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요? 1주차 수업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업하겠다 하고 종이 수업 계획서 나눠주고 일방적으로 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이런 수업 계획서가 아닌 교수자의 수업 계획서와 학습자의 수업 계획서가 함께하는 이러한 이 수업이 학습의 목표의 뉴노멀 첫 번째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이 부분 잠깐 말씀을 나눠볼까요? 교수님들이 반성하게 되네요라고 말씀하시네요. 예, 저도 수업 공개 영상을 이번에 한번 찍어보긴 했는데 수업 계획서와 함께 공개만 했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받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른 네, 교수님들도 의견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제가 이제 디지털 마인드맵으로 꾸민 건데요. 예, 현재 이 QR코드는 저의 프로필 QR코드가 되겠고요. 두 번째 QR코드는 7, 8년 선배들 강의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예, 이 QR코드에 선배들의 수업이 여기 다 공개되어 있고요. 밑에 마지막에 있는 QR코드는 앞으로 이제 참여할, 진행할 수업의 콘텐츠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 계획서 하나만으로도 이 컬러 프린팅하고 여기에 코팅을 해서 1주차에 이렇게 딱 나눠주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감탄합니다. 왜 학교에서 나눠주는 A4 용지 수업 계획서는 나가는 즉시 버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2주차, 3주차 사실 교수자 중심으로 끌고 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이런 범위를 학습자 중심으로 함께 자 이렇게 수업을 메뉴를 만들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뭘까요? 라고 하는 이러한 의견의 이 소통이 수업의 첫 번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의 교육의 패러다임에 제가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네, 조정은 교수님께서 프로그램은 무엇을 쓰시고 촬영하시는지 여쭤보셨네요. 네, 여기는 이제 R마인드로 제가 가면 R마인드에 가면 이러한 템플릿이 다 있습니다. R마인드 가면 수업 계획서 이 템플릿이 이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이제 기재만 넣어주면 되겠고요. 단 이러한 QR코드는 네이버 QR코드에서 간단하게 무료로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2013년도에 전공 교과서에 QR코드를 넣어서 특허 출원을 한 책이 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네이버 QR코드 가서 무료로 만들어서 여기에 수백 개의 사진과 수백 개의 이 영상을 다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으로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들, 이제 학습자들이 전공의 학습의 목표, 대체적으로 우리는 1주차 수업에서 치과 기공사라고 하는 직업이 뭐고 국민구강보건에 우리가 일조하는 우리 보건 인력으로 이제 노후의 삶에 이제 이 틀니를 좀 더 이 환자의 만족도 높게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교수자의 이 직업적인 관점과 전공적인 관점에서 1주차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매년 역시 이 부분도 실제 이제 개강 전에 틀니라고 하는 제가 치과 보철에 틀니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실제 노인들을 찾아뵙고 그 틀니의 불편함, 어떤 점을 개선해 주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실제 영상으로 다 찍어 와서 수업 전에 이제 이 전공 과목을 왜 배워야 되는지 이제 많은 교수님들의 이 총론적인 이야기는 문제 해결 쪽으로 와 있는데 저는 문제 해결보다도 문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학생들이 시대적으로 요구되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풀게 하는 건 누구나 별로 할 수 있지만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이번 학기 한번 볼까요? 예, 총이치 환자 인터뷰. 이번 학기 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신종훈 교수입니다. 2020학년도 총이치 기공학 과목으로 여러분들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면 2019년, 2017년부터 있지만 더 2013년부터 진행한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아직 전공 교수 만나기도 전에 이제 실제 현장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또는 노인정, 기타 교회, 길거리 어디에서 가더라도 자신의 전공의 학생을 얘기하고요. 틀니의 이 불편한 점, 어떤 것을 내가 이쪽에 전공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전공의 이 효율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 이 학생을 한번 들어볼까요? 모든 학생들이 저에게 이제 개강 전에 자신의 유튜브에 올리고 저한테 보내주면 저는 다시 다운로드 받아 저의 유튜브 채널에 다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모으다 보니까 현재 저의 카페에 약 7만 개라고 하는 저의 수업에 관련 콘텐츠가 여기 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저희 외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네요.
안녕하세요. 나경이 외할아버지 추교옥입니다. 나이는 79세입니다. 할아버지 그 틀니를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쑤시고 아프고 그래서 네. 빼고. 예, 틀니의 불편함보다도 좋다고 하신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틀니 한 10년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런 부분이 불편하고 아픈데 이런 것 좀 공부 열심히 해서 좀 해결 좀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많은 학생들의 이 개강 전 실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의 만남에서 이 전공의 핵심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 영상을 제가 보면서 교수자로서 공학자로서 제가 생각의 관점은 모든 할머니들이 또는 학생들과 소통하는 모든 부분이 다 특허 출원감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특허 출원의 하나의 요소다고 한다면요. 이런 틀리 여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좀 개선해봐. 특허의 시작점은 불편함의 개선점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나름 실제 현장을 직접 본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습의 목표를 본인이 풀기 위해서 전체 이 부모님들을 찾아다니는 모습.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주차 수업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뭘 요구할까요? 인터뷰 후에 소감을 또 따로 올리라고 하거든요. 소감의 영상을 다 다시 들어보면 90% 이상의 학생들이 다소 힘들었지만 우리 노인들에게 이러한 행복감을 전달해주는 치과기공사로서의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행복의 전도사로 직업의 일꾼으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개강 1주차 전에 이루어지는 것.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김민성 교수님, 이 부분요. 예. 네. 우리가 학습 동기 유발 이걸 굉장히 형식적으로 교수자가 하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수업 시작 전에 영상 보여주고. 근데 이걸 개강하기 전에 이미 학생들이 정말 자기 분야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오는 거죠. 좀 거꾸로 해야 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뒤집어야 할 것들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 이번 이 코로나가 터진 2020학년 1학기 좀 전에 수업의 계획서도 먼저 보내지만 전공에 관련 과목도 2020 2월 15일 날 제가 앞으로 학습하게 될 이 수업의 내용을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개강 1주차에 오프닝 얘기하고 다시 2주차부터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학습의 방법이 아닌 미리 안녕하십니까? 밑에 2020학년 자막까지 같이 1학기 달았습니다. 총이치기공학 이론과 실습으로 함께 영상 학습할 하단에 신한대학교 신종우 자막이 나가는 게 교수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방학 잘 보내고 이런 계신가요? 부분이 인공지능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신종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프로그램에서 교수가 19 입히는 것이 안전하죠? 아니고요. 인공지능 모두 자막 다 프로그램을 안전하기를 쓰면 저의 이야기 소망합니다. 하단에 그대로 저는 방송에 매년 라이브가 개강에 진행하기 때문에 앞서 학습자들이 학습할 전체적인 내용을 선행학습으로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내고자 개강 전에 하는 이 앞으로 진행해야 총이치기공학의 될 전 제작 총이치기공학이라고 과정의 하는 줄거리를 과목이 과연 뭔지, 간단하게 두 제가 파트로 13분 나누어 여러분에게 짜리 영상으로 5분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짧게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과목이다라고 학습할 약 2월, 총이치기공학 과목 2월 15일 노인 약 개강 보름 보철에서의 전이겠죠. 구강이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네요. 올해. 나이를 이런 이제 식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구강의 1주차에 가서 조건은 얘기해야 될 사실 내용을 많이 수업 열악해집니다. 계획서를 토대로 특히 다시 한 초고령화 보름 전에 사회에서의 이제 노인들의 1학기에 구강, 전체적인 사실 전공의 이 무취학인 경우가 핵심을 대부분이죠. 개요 부분을 이러한 제가 영상으로 무취학인 오픈해 경우에 보는 거예요. 네, 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게 수업 전에 미리 수업 내용 영상을 올리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들 보시면 올리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저의 파워포인트를 이미지로 다 만들어서 다시 이미지로 충분히 보게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댓글을 통해서 얘들의 참여도를 먼저 봅니다. 이번 학기에 만날 애들이 어떤 특성의 애들인지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직 1주차 진행되지 않은데 제가 13분 영상을 올렸는데 자필로 다 이미 정리하고요. 여기에 질문,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는 것이 수업이라고 합니다. 교수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닌 세상에 언제라도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는 모든 학생들이 자, 요점 정리를 다 스스로 합니다. 아직 개강 전입니다. 이렇게 제가 진행하는 이유는 앞으로 만날 얘들의 성향을 이런 학습의 방법으로 미리 한번 다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사전에 체크되지 않으면 우리는 1주차 수업, 2주차 수업에서 체크 안 되고 3, 4주차 지나야만이 얘들이 어떤 애들인지 성향인지 이제 다소 시간이 너무 늦은 상태에서 나머지 시간으로 진행하기는 너무 시간의 역부족이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대부분의 90% 학생들이 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 카페에 본인만 이거 올리지 않는 것이 계속 제가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약 10명 정도 올리면 이걸 캡처해가지고 단톡방에 야 우리 참 이번 학기 열심히 한 학생들이네요. 지금 10명의 학생이 볼 수 있게 요점 정리를 해줬네요. 라고 계속 동기 유발을 단톡방에다 올려줌으로 인해서 소외되어 있거나 미처 다음에 해도 되겠지 하는 애들이 약간의 학습의 동기 쪽으로 묶어줌으로 인해서 한 학생도 빠짐없이 개강 전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질문으로 던졌던 이 키워드의 답변도 얘들의 생각의 범위가 어디에 있는지도 체크하고요.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지도 미리 보는 거. 이런 부분이 플립드 러닝의 첫 번째 개강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김민성 교수님 조금 의논 좀 하실까요? 또 다른 교수님들 말씀. 네, 교수님들 그 학생을 위한 교수님의 열정이 느껴지고 너무 좋은데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또 얘기해 주시고요. 학생들에게는 수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배워야 할 수업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겠네요. 근데 교수님, 만약 이렇게 학생들이 파악하시면 어떻게 조정을 하시나? 이게 저는 다 열심히 해야 될 것만 같은 착각이 오히려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도 같은 좀 들고요. 방법은 이미 한 10여 년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요. 조금 이제 교수님들보다는 좀 쉽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의 수업이 이제 사이버 대학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개별 학습의 학생의 맞춤, 교수자의 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대학의 개개 교수로서 서포트가 없다면 대학은 사이버 대학과 아무 틀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이버 대학에 있는 콘텐츠보다 질이 낮다고 하는 게 우리의 자존심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이버 대학의 교수보다 콘텐츠는 잘 못 만들지만 본래의 교육에서 제공해 줘야 될 개별 학습의 개별 학생의 맞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월등하지 않습니까? 다소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학의 본래의 모습은 개별 학습자의 맞춤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 고현 교수님께서 이렇게 여쭤보셨네요. 거꾸로 학습의 장점도 많지만 단점으로 인해서 일부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할 수도 있다. 아니면 수강 인원에 철저한 제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교수자가 이걸 다 개별 학습에 맞춤형으로 진행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어요. 네,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10여 년부터 이제 전통의 학과에 심어져 있어서요. 신종우 교수 수업을 들어가서는 한 주차도 안 내면 F다. 사실 한 주차도 안 내도 F입니다. 특히 저의 이 교육의 철학은 전공 핵심 옆에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량이 없어서는 앞으로 나가는 세상에서는 무의미하다. 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밀고 가는데 다소 불편한 학생도 사실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육은 백년지 대계로 볼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쓸모있는 지식의 채널을 다소 성가신 얘기를 듣더라도 함께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 사실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부분을 아울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저는 32년 동안 대학의 교수로서의 이제
내 자녀의 관점으로 언제라도 이렇게 해주는 거. 우리 특히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올려주면 얘들은 절대 안 합니다. 실시간으로 잘했다 잘했다, 예, 실시간으로 어쩌 이렇게 잘했니 라고 하는 이 칭찬의 메시지가 우리 애들을 더욱더 동기유발을 시켜주고요. 특히 이런 카페에 다 오픈되어짐으로 인해서 나만 안 하고 있네, 나만 안 하고 있네, 이런 부분을 좋은 동기유발을 함께 묶어서 끌고 가는 원동력이 교수의 어려움, 힘든 부분 앞에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몇 과목 가르치시는지 궁금해하는 네, 교수님들도 저는 계시고요. 네. 전공 이론 2시간 하고 있고요. 또 전공 실습 3시간 하고 있습니다. 총 약 5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학기도 현재 14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생, 전공 과목을 떠나서 저하고 만난 학생의 모든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바쁘지만 우리 교수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하루 있다 열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소통이 될까요? 특히 이 원주민들의 특성은 라이브합니다. 예, 라이브한 URL로 우리가 소통을 하기 때문에 눌러만 주면 짜투리 시간에 즉시 잘했네, 요 한마디가 우리 애들의 용기를 얻고요. 또 다른 끌고 가는 원동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렵지만 저는 이 부분만큼은 무슨 학교에 요구하거나 내가 이런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 좀 베네핏을 준다든가 이런 요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수자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10여 년 전에 20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이런 걸 내가 좀 안내해 주지 못했던 우리 제자들에게는 다소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번 이제 5주차 1학기 5주차 제 수업을 잠깐 들어볼까요? 교수님들 이번 지금 우리 조선대학도 현재 아마 이 하이브리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희 대학은 이번에 대학에 뭔가 좀 학진의 문제가 생겨서 2주차 개강을 연기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2주차 어제부터 2주차 들어가고 있고요. 1학기에 제가 5주차의 실습 과목, 자 보통 1시간당 25분 영상 올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마지막은 자막을 크게 넣습니다. 굳이 여기는 저의 음성 없이 자막만으로도 볼 수 있게끔요. 자, 이렇게 올려주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역시 저의 영상에 있는 질문을 여기다 답변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문자답해야 됩니다. 현재 5주차 학습을 하고 나서 제일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또 뭐가 있을까요? 동급생에게 내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자 관점에서 동급생들에게 질문을 내면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이 학생의 질문의 영역에 가서 다른 학생들이 다 답변을 달아야 됩니다. 최소한 3명 학생의 이 질문에 댓글을 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답변을 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 방법은 어떨까요? 교수의 이 정답이라고 하는 관점을 좀 벗어나서 우리 학생들이 서로 나누는 이 Q&A를 보면 제가 미처 빠뜨렸던 부분에 새로운 지식의 채널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을 제가 체크하지 못하면 계속적인 저의 수업은 교과서적인 수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제가 얻고 있는 새로운 하나의 이 좋은 혜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7개를 나눈 이유는 마이크로 러닝입니다. 즉 비스켓 한 봉지를 아무리 좋아하는 비스켓이지만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듯이 아무리 오늘 5주차의 수업의 학습 목표가 높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이 많은 시간을 다 할애할 애들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디지털 이주민들의 특성은 10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간당 25분이라고 한다면 약 8분대로 나누어서 3개로 쪼개서 언제라도 쉽게 먹고 마지막에는 아이고 비스켓 한 봉지 맛있게 먹었네, 5주차 수업 풍성하게 했네 라고 하는 마이크로 모바일 러닝 기반이 이번 교수자의 콘텐츠에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잠깐 소통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교수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 질문하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영상에 질문을 이렇게 올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제 질문에 답하고 또 자기가 질문 내면 다른 학생들이 답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학생들이 깊게 얘기를 할까 조금 의아했는데 그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느끼고 있는 거, 문제의식 이런 걸 제가 파악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 실시간 수업이 너무 풍요로워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꼭 퀴즈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엔 퀴즈 벗어나서 질문을 했는데 이게 의외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생각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기반해서 수업을 하게 됐고요. 저는 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의 이제 질문 영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질문의 영역을 지금의 삶까지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언니 애우고 쓰고 읽고 하는 이 수업 방식에서 탈피가 안 됐기 때문에 특히 대학에서 질문하세요. 얘들이 어떻게 질문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플립드 러닝은 얘들의 질문을 끄집어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수업은 아무 수업에 대한 안내 콘텐츠 하나 제공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교실에 갔는데 교수님 혼자 막 쏟아부어 놓고 질문 있나요? 거기서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10,000원짜리 영화 한 편이라도 스토리를 거의 알고 소문나고 재미있다 라고 할 때 영화관을 가는 것이지 우리의 수업은 400~500만 원의 돈을 내고서도 이러한 안내에 별로 없이 무턱대고 교실에 앉아서 교수님 이야기 듣고 이해되나 보다. 수업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내용을 스피치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플립드 러닝의 기본, 우리 교수님들 잘 아시겠지만 질문의 영역입니다. 질문의 영역. 그래서 사전에 질문의 영역거리를 충분히 주고 그리고 그 영역거리의 질문을 많이 들고 수업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립드 러닝은 교수에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어느 때 어떤 질문이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성에 지식의 채널로 앞에 무장되지 않고서는 수업에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긴장되어지고요. 예,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어떤 얘기에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자의 수업 사실 힘들지만 우리 교수자의 본분이 우리 학생들의 말랑말랑한 브레인을 열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네. 소외되는 학생인지 이런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예, 소외된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예, 진짜 개인별로 어려운 학생도 있거든요.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나 기타 이런 보면은 절대 공개되어지지 않고 제가 사이드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전혀 자존심에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뒤에서 제가 다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범위인데요. 이제 이 온라인의 시험의 불공정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현재 청년들이 제일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거리에 이 공정이 무너진 사회다라는 이야기에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공정해야 될 시험 또한 온라인으로 치러지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됐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시험을 영상으로 안내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수업에 이 관계되어진 저의 파워포인트 PPT를 수업 자료로 만들어서요. 여기에 올려놓고 우리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기준안으로 만들어준 파워포인트를 실제 발표 영상으로 제가 얻어내는 이제 객관식, 주관식 뭐 이렇게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1학기 중간고사까지 배웠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가 파워포인트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올려주고 그걸 가지고 본인이 발표 영상을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굉장히 시험의 공정성을 얘기합니다. 똑같은 템플릿, 수업의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줌으로 인해서 혹시 잘 못 다룬 애들, 나는 파워포인트 잘 못해. 이런 얘기 없이 동일한 기본에서 단 발표 부분은 성적에 제가 포함을 했습니다. 시간, 내용, 기타, 거기에 풍성함. 이렇게 하니까 얘들이 굉장히 발표의 부분이 스킬도 높아질 뿐만이 아니고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번에 발표할 수 없거든요. 많은 공부를 통해서
발표하는 중간고사의 저의 플립드 러닝, 이런 모든 기반은 오늘 제일 키워드인 플립드 러닝의 기본이 없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거꾸로 수업에 사전 교수자의 수업의 모든 부분 또는 시험의 모든 부분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문제를 이제 풀고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위드 코로나의 뉴노멀의 두 번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조금 중복성 있는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요. 혹시 우리 교수님들 수학 분석해 보셨나요? 예, 수학 분석은 기업에서의 흥망성쇠, 기업의 비전을 놓고 현재 우리 기업의 위기가 뭐고, 이업이 뭐고, 생존해야 될 이 변화의 축이 뭔지 이러한 수학 분석인데 저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1학기 중간고사 무렵에 이제 중간고사로 이걸 내주고 있습니다. 단 이번 1학기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중간고사까지 애들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홀딩을 하다가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부터 제가 뭐라고 올렸을까요? 6월 7일 28일까지 자신의 이 수학 분석을 통한 자신의 꿈과 비전 영상을 30분 이상 발표하라고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수학 분석이 우리 치과 기공 전공한 학생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수학 분석이 뭔지 관련 콘텐츠를 연결을 시켰고요. 그리고 2019년 보십시오. 2013년부터 모든 학생들이 대학의 전공 학심을 왜 배우러 왔는지, 대학을 왜 왔는지 교수자가 개별 학생의 이 비전을 모르고 위에서 지식만 쏟아부은다고 한들 교육의 목표는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9년도 한번 볼까요? 2019년도에 과연 2019년도에 만났던 이 학생들의 꿈과 비전. 교수님들 사이버 대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 아닐까요? 개별 맞춤. 자, 모든 학생들이 30분 동안 자신이 누구고 어떠한 꿈을 가지고 조선대학을 왔고 앞으로 조선대학에서 우리 어떤 교수님들 만나서 내가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냐고요. 우리는 이러한 개별 학생의 이 특성을 무시하고 단지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시험 잘 보면 공부 잘하고 시험 잘못 보면 공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민낯도 교육에서 이번에 좀 없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공부 다소 못할 수 있지만 그 학생의 또 다른 것을 개발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지금 대학에 가야 될 하나의 좌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모든 학생들이 30분 동안 자신의 어릴 때 삶부터 30분 발표했죠. 앞으로 대학에 이 치과 기공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아니면 글로벌 치과 기공계에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 발표하는 부분이요. 저는 이 발표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다소 바빠도 이번 20학년에도 이제 모든 학생들을 받아서요. 다시 일일이 저의 유튜브 채널에 다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정년이 이제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정년 무렵에 이 수학 분석을 통해서 대학을 졸업한 우리 제자들의 이 삶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대학에 좌표도 없이 대학을 다녔던 4학년 동안의 삶과 대학의 삶에서의 이 좌표를 가지고 대학을 졸업했던 애들의 이 미래의 현재 삶을 제가 은퇴 교수로서 한번 찾아가고 싶다고 하는 것도 제가 사회 공헌의 하나의 키워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열어볼까요? 올해 겁니다. 2020년.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 단 치기공학과 이번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얼굴이 노출 안 됐지만 저는 해마다 저와 똑같이 얼굴 노출을 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학생들이 자기의 사생활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고 할까요? 못하게 할까요?
4, 5년 전만 해도요. 학생들은 교수님 내 거 공개되면 안 돼요 라고 했던 애들이 지금은 거의 99%가 공개하라고 합니다. 그만큼만 우리 애들은 이 소셜의 세상에 자신의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소셜의 이 공개 발표를 하는 애들과 하지 않는 애들의 삶의 미래 비전은 틀려질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들의 30분 이상 코로나지만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살겠다고 올려주면 이걸 기반으로 저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실제 면대면에서도 만나질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런 줌이나 기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저하고 직접 우리 학생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제가 이미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부연한 잔소리 없이 그래 어쩜 이런 생각을 했니? 너 너무 멋진 청년이다. 라고 30분, 20분 동안에 화상으로라도 만나지만 칭찬받게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 대학에 와서 교수님들에게 칭찬받아본 애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학에 살아야 될 일은 우리 애들의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주는 칭찬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이버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모든 학생들을 1대1로 다시 줌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많은 분들이 교수님 안 바빠요? 저 바쁘거든요. 전국 강의 다녀야지 책 써야지 뭐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도 교수자의 본분으로서 이것만큼은 내가 첫 번째 교육으로 먼저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 분석 영상 통하고 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이 영상을 다 카카오톡에 부모 이 카톡을 연결시켜서요. 부모에게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부모들이 대학에서의 내 자녀가 코로나에 학습권에 지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불안한 마음이 이제 자녀의 꿈과 비전 영상을 통해서 또는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는 부분, 이 영상을 직접 부모 카톡으로 보내줌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저에게 많은 카톡의 내용이 옵니다. 대학에 이런 교수님이 계셨나고요. 이제 명문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님을 만났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 아닐까요? 혹시 조선대학은 이러한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겁니다만은 좀 더 개별 맞춤식으로만 간다면 우리의 대학은 하버드 대학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이 시대의 흐름성에 우리 함께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은 노량진에 30만 명이 엎드려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노량진에 30만 명은 누구일까요? 공무원 되겠다고 엎드려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도 우수한 애들이거든요. 대학에서 혹시 전공 과목에서의 이러한 수학 분석을 통한 좀 더 개별 지도가 됐다면 우리의 청년은 노량진에 엎드려 방황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이 수학 분석을 통한 개별 맞춤 지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수님들이 내년 신입생 세미나에 응용해 봐야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신정우 교수님, 학생들이 이렇게 영상 공유하는 거에 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일일이 다 허락을 받으시고 부모님한테 보내는 거는 애들이 싫어하진 않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학생들이 저한테 보내올 때 제가 공개해도 될까요? 반드시 물어봅니다. 왜냐면 초상권이고 이건 지적권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개하는 범위를 카톡에다가 이 카페에다가 올려놓고 이 카페에 이 URL을 다시 단톡방에 옮겨줘서 야, 이 청년 멋집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계속 동기유발을 교수자로서 해주기 때문에 다른 학생 걸도 들어보면서 샘도 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미래 비전도 더욱더 잘 만들고요. 그냥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부모님하고의 만남은 굉장히 애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제 저녁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카페에 5가지 감사를 쓰고 자야 되거든요. 이것도 5점짜리입니다. 하루 저녁에 5가지 감사와 내일 할 일을 쓰고 자는 것이 학점의 5점짜리입니다. 그 내용에서 개별 학생의 현재 상황을 제가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중도 탈락 아래인지 수업을 잘 따르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의 5가지 감사와 내일 할 일을 쓰고 자야만이 내일의 삶도 행복하다라고 5점을 주고 있는데 거의 98%가 자기 전에 하루를 마감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부모님이 오늘 용돈 받았다.
부모님이 집에 갔더니 예식을 많이 사줬다. 그래 열심히 해봐라 도와줄게 라고 하는 이 교육의 3자 가정과 학교와 교사와 학생 이 네 톱니바퀴가 이제 함께 융합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이버 대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다고요. 저도 만약에 제 아들이 이런 걸 보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학교에 대해 감사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대학 다닐 때 이런 교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아들이 지금의 이치보다 조금 더 밝고 좀 더 부모가 걱정을 덜하는 청년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는 내 자식을 가르치는 교수자 입장에서 수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이제 중간고사, 기록 2말고사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좀 건너뛰고요. 예, 이제 학기 말 중간고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학기 말에 중간고사의 실습. 저는 이제 중간고사 부분까지의 모든 범위를 그 후로는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와서 자신의 치아를 만드는 모든 범위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 과정이 꼭 수업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자신이 이제 영상을 편집해서 만드는 부분이요. 조금 버퍼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에 제가 진행했던 구술시험 한번 볼까요? 학기말 고사요. 제가 이제 교수님들에게 하나 더 말씀은 교육에 우리가 계실 때 이 수업에 관련되어진 콘텐츠를 이렇게 뭔가 하나 플랫폼에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정년을 앞둔 교수님들이 우울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년을 앞둔 교수님들이 왜 우울할까요? 3, 40년 동안 교육에 있으면서 되돌아갈 때는 교과서도 집에 못 가져오게 하고요. 학교 도서관도 책 한 권도 싫다고 하고요. 다 폐품 처리하고 홀몸으로 가정을 되돌아가는 이 교육 30년 이상의 히스토리에 이런 수업 콘텐츠 하나도 없이 가는 거 허전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수자들의 수업 공개의 콘텐츠가 이러한 플랫폼에 오픈되어짐으로 인해서 다소 교직 후반부에 또는 은퇴 후의 삶이 예전에 있었던 그런 콘텐츠와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 소셜미디어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술시험. 자, 한 문제에 5분씩인데요. 네, PGH 한번 볼까요? 001-8045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PDH인데요. PDH는 PDH 종류에는 오빠 어텐치. 이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육의 이 흐름에서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꼼꼼히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고 고무 캡을 말하는 학습법이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보내오면 일일이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 카페에 올리는 이 번거로움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한 학기 끝나갈 무렵에 애들이 성적 처리 끝나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비공개나 삭제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수업 성적의 공정성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번거롭지만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저희 카페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제 공개 여부 이런 것은 다 학생들이 공개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소 공개되어진 부분들에서 공정성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이 플립드 러닝의 기본이 이제 이 거꾸로 수업의 기본이 이러한 시험의 다양성까지 연결하고 있다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제
부모님들 제가 이제 이 수학 분석에 이 콘텐츠를 부모에게 보낸다고 했는데요. 2020년 7월 4일이네요. 7월 4일이면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질 시점 아닌가요? 이때 부모님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가서 발표 영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학기말고사 시험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한번 볼까요? 네. 자신이 중간고사 이후에 실습에 면대면에서 참여해서 틀니를 만들었던 부분, 이 부분을 직계가족 앞에 발표해야 됩니다. 30분 이상이요. 예. 자, 한번 볼까요? 조금 버퍼링이 있는데요. 조금 너무 많은 학생들이 지금 같이 달려 있어서 불러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제일 먼저 해볼까요? (30분) 이상 부모 앞에서 한 학기 동안 이 틀니의 제작 과정의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부모 앞이기 때문에 전공 용어 없이 30분 이상 스피치하는 거, 예,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학기 동안 배운 부분을 전공 용어 없이 일반인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부모 앞에서 30분 동안 스피치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모습이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예. 단지 그냥 시험 성적표로 내 자식이, 내 자녀가 학교의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가 아니고 배운 모든 부분을 부모 앞에 와서 발표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지금 조금 늦어지는데요. 예,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이 학생 거 그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 앞에서 신한대학교 1과 지금 학번 틀립니다. 김문정입니다. 청이치 기공 실습 기말고사 제가 만든 나비치 제작 과정에 대해 부모님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엄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정이 가정에 엄마 엄마 앞에서 강미영입니다. 노트북 갖다 놓고요. 제가 네, 이 틀리 제품 갖다 나비치 놓고 제작을 하면서 신동훈 일반적인 용어 교수님 얘기해야 카페에 됩니다. 전공 용어 쓰면 안 사진을 됩니다. 업로드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네. 그 사진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요. 더 쭉 가보면 이거 안 내면 안 됩니다. 이 학생은 정확한 교합을 맞춰주려면 상하기 살짝 하악을 피기하게 해줘요. 이렇게 교합 상태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여기 교수님이 종전선하고 그려주신 거거든? 이게 스테이플러 보이지? 스테이플러가 우리가 인공지를 배울 때 이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되듯 교수님이 잡아주신 거. 이건 교수님이 해주셨어. 여기 정중선은 아까 말한 우리 중절치 사이의 이 선을 기준으로 인공지 비율을 시작해야 돼서 이 선이 매우 중요해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 모형을 갖고 여기 교합기에 장착하기 전에 네거티브 인덱스라는 걸 형성을 해줘야 돼. 만약에 이걸 형성하지 않고 교합기에 장착을 했어. 자, 이 학생도 한번 보면 30분 발표인데 이 학생은 52분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 너무 모셔놓고 어려우니까 노트북 갖다 인공 놓고 잇몸을 만든다고 생각을 이 해야 돼.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이게 뭐 보면서요. 기초상립 교합제라고 교수자로서 하는 사실 건데 미안함이 많습니다. 작업 모형이라고 요 제가 작업을 하는 게 왜냐면 나름 틀니를 현재 작업하는 32년의 틀니를 여기다가 교육자로서 작업하는 전공에 모형이다. 그래도 베테랑이라고 했는데 제가 하진 그래서 못했던 여기다가 다양한 이야기를 인공 잇몸을 끄집어내면서 만들어줘. 잘 알지 근데 이건 못하는 지금 일반인 내가 다시 부모에게 설명하는 이런 인공지능을 모습들이 집어넣은 거잖아. 제가 많은 이거 미안함을 빼고 가질 수가 요거라고 없는 생각을 거죠. 하면 돼. 이런 발표의 이 이건 이제 왁스로 메시지 지금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교과서에 새롭게 추가해야 될 내용들이 원래 이거는 많겠다 이제 지금 내가 라고 다 하는 것 또한 인공지능을 넣었잖아. 함께하는 이거 이렇게 학습이다 생겼어. 이겁니다. 처음에는 약간 네모나게 생겼어.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한 학기 동안 배운 부분을 부모 앞에 가서 전공 용어 없이 30분 이상 자신 있게 발표하되 영상으로 저에게 보내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들이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잠깐 이 부분 제가 물 한 잔 먹을 시간에 잠깐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가 어려운 게요. 저에게 1초의 시간도 못 주는 거예요. 좀 쉬세요, 교수님. 허유리 교수님께서 주관식 시험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일반 수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모든 수업을 이렇게 하시는 네, 건지 모든 아니면 또 수업. 다른 모든 수업을 저는 다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네. 네네. 그러면 교수님은 그 지금 코로나 시기 때 주로 게시판을 활용하시고 실시간으로는 수업은 운영하지 이제 않으시는가요? 우리 학교의 이번에 이제 방침이 3주 이번에 우리 학교의 어떤 패러다임이 개강 전에 2학기 수업을 다 공개했습니다. 아, 영상으로요? 네, 모든 수업을요. 아, 그 아이디어를 사실 제가 조금 좀 말씀을 드려서 많은 교수들에게 조금 욕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코로나의 이드 코로나는 준비 없다면 우리는 어렵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종식이 됐다면 다행이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연계됐을 때 미리 준비 안 해놨다면 우리는 또 매주 콘텐츠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의 혁신 쪽에 조금 아이디어를 줘서 우리 대학은 이번 기회가 이제 준비하는 콘텐츠를 잘 만들지 못하는 교수는 학교에서 가르침도 줄 거니까 다소 여유 있는 시간에 2학기 수업의 콘텐츠를 다 영상으로 미리 만들자. 자, 공개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2학기에 2주 다소 늦었지만 우리는 좀 더 안정적으로 3주까지는 이론 수업에 한해서는 온라인이고요. 4주 차는 이제 이 실시간, 이 면대면이든 또는 온라인이든 소통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같은 경우는 실시간 면대면으로 하세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세요? 저는 이제 비대면 하고 있습니다. 아, 비대면은 어떻게 하시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비대면도 그날의 이제 수업의 콘텐츠에 따라서 원격 화상 수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달식 부분이 많다라고 한다면 뭐 스트림야드, 좀 더 이렇게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뭐 이제 여러 원격 화상인데 오늘 하나 말씀드릴 내용이 우리가 원격 화상 수업 프로그램에서 줌이나 뭐 미트, 구글 외산 프로그램을 많이 썼는데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한국의 대표 이 원격 화상 프로그램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 주축으로 대학 교수 중심 주축으로 새롭게 개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원격 화상 수업에서 진행되는 이 교육의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외산에 뺏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다소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의 이 교육의 이 데이터를 외산, 줌이나 기타, 구글, MS에 뺏길 교육의 종속화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수업의 진행 방식, 그날 수업의 콘텐츠에 따라서 오늘은 스트림야드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아니면 서로 소통의 수업. 네. 네, 학생들도 다양한 채널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유튜브도 그 스트림야드도 경험해보고 뭐 줌이나 구글 미트의 방식도 경험해보면서 학생들 스스로도 적응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한 말씀을 좀 더 같이 보태면 결과적으로 우리 애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애들이 나가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학습에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써줌으로 인해서 애들이 이런 프로그램은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채널로 소통할 때는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전공 외적인 부분에서의 다양한 학습의 안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모님들 앞에 발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수님들 한번 의견 있으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시험을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과제가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오디오로 녹음해서 학생들한테 저는 교사를 키우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그 쉽게 설명하고 그거를 듣고 이렇게 다 녹취를 떠서 말버릇이나 이런 걸 좀 찾게 하는 저는 교사를 기르는 학과이기 때문에요. 그런 걸로 써보긴 했는데 영상으로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더라고요. 자신의 모습을. 네, 설명하는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쉽게 설명하는지 또 말버릇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특히 이 평가하시더라고요. 부모하고의 이 발표는요. 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의 신뢰도를 높여주고요. 또 자녀의 신뢰도 또한 같이 높여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교육자로서 반성의 하나의 의미인데요. 부모님들이 30분, 50분 동안 학생의 자녀의 발표에 다른 말 없습니다. 잘한다. 어머 잘했어.
이 칭찬의 릴레이가 끝까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교수님들이 과연 많이 의견을 주시는데요. 예. 부모님과 학생들의 소통에도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나쁜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얘기도 하셨네요. 예. 또 인성교육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나쁜 관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개인의 가정사에 부모하고의 할 수 없는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의 애들도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따로 카톡을 주게 해서 그 부분을 풀어주는데 동생들하고 하거나 그 부분도 좀 더 어려움이 있다면 친구들 앞에 하게 해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다른 동급생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또 아주 어떤 조금 어려운 학생은 아예 공개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학생은 제가 비공개로 단지 영상만을 받는 것도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안내를 하시고 과제를 진행하시는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뭘까요? 1학기 때는 부모 앞에 가서 일반 용어로 가지고 설명했지만 2학기 마무리는 후배한테 가서 전공 용어를 다 섞어야 됩니다. 내년도에 신종우 교수하고 만날 후배들 앞에 가서 이 틀리 전공이 뭐다 발표를 해보는 거예요.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도 높이고요. 또는 후배들한테는 신종우 교수 과목을 미리 선행학습을 통해서 어떤 과목이라고 하는 인지 정도 이런 범위도 이제 연계성과 또는 미리 선행학습과 또는 선후배 간의 유대감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2018-0436 김상빈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총우치를 다 완성을. 많은 대학생들이 특히 이 이드 코로나에 이제 선후배 관계가 지금 깨지고 있고, 대학에서 이게 얻어가야 될 이 인맥의 부분이 다소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이 연관시켜서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선후배 간의 연결성도 학습으로 연결해 보는 것도 어떨까. 혹시 이 부분 어떤가요? 네, 교수님들 의견 주실까요? 사실 생각보다 학생들이 선후배 간의 교류가 없더라고요. 동급생이 아니면. 그래서 제 수업에서도 멘토 멘티에서 과제를 봐주고 하는 거를 꼭 이렇게 필수로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서 학생들이 학과의 분위기도 좋아지고요. 교수님들이 기대하고 수강 신청을 할 것 같다고, 미리 아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수강 신청을 할 것 같다고 얘기를 좀 주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학기 마무리가 되어지는 학기말 고사쯤 되면 저의 연구실로 다 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 후배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다 완료된 학생에 한해서 저한테 와서 일일이 다시 어떻게 돼요? 틀림 맞는 걸 가지고 저하고 면담하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마지막 인증샷으로 한 학기 고생했고 한 학기 공부하면서 뭐가 어려웠고 뭐가 불편했는지 내년 후배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희 3D 프린팅 연구실이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비교과에서 제가 함께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전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연구실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한 학기 1년 동안의 어려움, 그래 3학년 올라가서 어떤 겨울방학의 계획이 뭐고 3학년에 좀 가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 이게 덕담식으로 한 학기 1년을 마무리해 가는 거예요. 학습자들이 이런 사진 찍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일로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단톡방에 다 올려줌으로 인해서 언제라도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뉴노멀에 이제 3번 교수와 학생은 함께하고 있다. 교수님들께서 완벽한 전인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선후배 연결할 때 무작위로 해주시는 건지 학생들이 스스로 찾는지도 여쭤보시네요. 네, 이 선후배 관계는 동아리 서클 위주로 많이 이제 운영이 되어지는데 동아리 안 든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런 범위도 저한테 교수님 저는 아는 애가 없어요. 후배가 없어요. 너가 찾아라.
사회는 너가 찾는 것이지, 그리고 대학에 와서 후배하고의 인맥조차도 못 얻어간다면 너는 안 돼. 너가 찾아봐. 라고 이렇게 해서 100% 다 본인이 찾아서, 단 중복 인터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배분이 되기 때문에 꼭 1대1의 면담으로 끝내서, 왜냐하면 친한 선후배가 많은데 한 학생 가지고 계속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건 아니고 무조건 다 인터뷰는 1대1로요. 네. 보통 한 학년을 전체 가르치시나요? 한 학년 학생 수가 몇 명인지도 70명입니다. 궁금해하시네. 70명이요. 그러면 그 수업의 학생들은 보통 몇 70명. 명이세요? 70명. 세상에. 그러면 70명의 영상을 이렇게 다 올리고 다 다운받고 그러시냐고요? 네. 자, 3학점을 그다음에 몇 시간 준비하시는지도 그건 여쭤보시네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특허가 이제 45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우리 학생들이 저녁에 오감사와 내일 하루 5가지 감사를 쓰고 자야 돼요. 단 20학년도에는 이 부분을 수업에서 처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연결을 못했지만 이번 2학기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 열어보면 별 내용이 없는데요. 오늘 뭐 했고 내일 뭐 할 거. 오늘 뭐 했고 내일 뭐 할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의 청년들의 이 심리가 좀 더 긍정의 마인드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고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 좀 써보고요. 여기에 또 하나를 씁니다. 오늘 불편한 점을 개선점으로. 특허는 불편함이 개선점이지 않습니까? 대학의 증보다도 세상을 바꾸는 무한한 상상력이 우리 애들의 브레인이 더 넓기 때문에 오늘 삶에서의 불편한 부분을 너의 관점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요 오감사와 내일과 이 코너에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작년에 우리 학생은 정부로부터 8천만 원의 기금을 받아서 창업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에서 취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소 빼고요. 창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교실에서 쏟아낸다고 한다면 우리 애들은 이러한 학습으로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편함을 개선점으로 보는 풀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대학의 교육에 함께 한다면 우리 애들은 노량진에 엎드릴 이유가 없이 중국 대학의 95% 학생들과 동일하게 창업의 일꾼으로 나라의 우뚝 멋진 청년들이 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오감사도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이번 2학기 수업 방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수업 역시 수업 공개 미리 다 했고요. 자, 1주차 총이치 경화학 실습 나비치 메모를 과정 역시 아까 동일한 방법이죠. 저의 영상 속에 있는 질문을 여기다가 답변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자문자답해야 되고요. 동급생에게 질문을 올려야 되는데 저의 영상, 현재 이런 영상은 학교 LMS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교 LMS는 단지 그냥 틀어놓고 출첵 정도로만 체크하고 거기에 이 좀 버벅거림이나 이 문제, 이 좀 너무 과부하는 저의 유튜브로 따로 올려놓고 유튜브의 URL을 저의 카페에다가 넘겨줌으로 인해서 얘들이 언제라도 스트리밍에 문제 없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요. 네, 이렇게 올려주면 지금 보십시오. 모든 학생들이 역시 지금 2학기도 1학기보다 더 열심히 지금 1주차 지났는데 한 학생의 질문에 답변이 이 정도로 참여한다면 사실 성공 아닐까요? 대부분의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 자료를 영상 만들어 놓고 얘들 보고 듣고 거기다가 뭐 리포트 써라 뭐라 이런 상호작용은 안 됩니다. 이제요. 그건 다 긁어올 수 있고요. 예. 모든 학생들이 여기 조회수 한번 볼까요? 1주차 지났는데 조회수를 보면 324개입니다. 70명의 학생이 324번의 조회수라면 거의 3번씩은 들락거렸다고 아닐까요? 네. 여기에 이렇게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소통의 방법을 또 하나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저 카톡을 하나 보내려고 하는데. 예, 카톡 전에 시간이 없어서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에 음성 메시지로 예, 답변을 제가 다 하게 합니다. 예, 저기 한번 볼까요? 카카오톡에 음성 메시지로 자신의 음성으로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면 저는 다시 그 녹음을 듣고 학생들에게 저의 음성으로 다시 보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1주차에 제가 모아놓은 저의 자료들. 자, 1주차 하나 볼까요? 1주차에 매일매일 학생들이 이 카톡으로 영상의 답변을 이게 음성으로 보내기 때문에요.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 올린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의 음성을 다 다운로드 받아 예. 자, mp3로 다 다시 묶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고 총이치 기공학 실습 1주차 음성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2019-0529-25 길수연이라고 지금 합니다. 학생들이 예, 먼저 카카오톡에 첫 번째 5분 음성 질문에 메시지 녹음이 있거든요. 다음에 이 녹음으로 디스크를 직접 끼워서 녹음해서 저희 개인톡으로 주면 제작하는 저는 이유인데요. 개인톡에서 답변을 그 저도 역시 이유는 음성으로 보냅니다. 다음에 예. 이 그럼 우리 애들이 디스크를 얼마나 집어넣어서 좋아할까요? 예, 우리 애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주영을 교수님 하면서도 쉽게 감사했습니다라고요. 빼기 위해 네. 자, 다시 공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예. 네. 인공치의 보이시나요? 절치부 절단면 사이의 간격은 아마 지금 제가 최소한 진행을 하면서 6mm 이상이어야 되는데 아마 학생들이 그 지금 많이 올리고 있을 이하이면 겁니다. 간격이 되게 좁게 되고 자, 지금 일치성 학생들께 내지는 올라오고 전입할 있는데요. 때 가해지는 정인이 압력에 의해 경석고 매몰재가 파절되고 그 인공치의 위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들은 이 화면은 좀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간격은 최소한 보이시나요? 6m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 제가 다시 공유를 한번 더 마지막 눌러보겠습니다. 질문인 네, 보입니다. 매몰 과정을 네. 3단계로 자, 보면 나누어서 우리 하는데 학생이 이때 이 앞주에 보낸 2차 거. 매몰을 할 때 경석고로 하고 3차 매몰 때 자, 일일이 보통석고로 하는 mp3로 제가 이유는 다운로드 대체 받고요. 무엇인가? 열어보면 그 이유는 교수님 안녕하세요. 19학번 안정인입니다. 음성 답변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하암에서 디스크가 분리되도록 하는 이유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저도 또 답변하죠. 예. 우리 정인이 학생 반갑습니다. 신정호 교수인데요. 1학기에 같이 학습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 이 학생은 1학기에 제 과목을 수강을 놓쳐서 못 들었는데요. 2학기에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한 학생이다. 2학기에 신정호 교수하고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이 플립드 러닝의 제일 중요한 이 상호작용. 현재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로 때로는 수업의 콘텐츠에 따라서 댓글을 달게 하고 리포트를 쓰게 하고 영상을 만들어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카카오톡에 음성 녹음으로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꾀야 되는 것이 플립드 러닝의 기본 조건이다. 단 거꾸로 수업은 수업의 자료를 교수자가 충분하게 만들어서 미리 보내주지 않고서는 실패하고요. 보내줬다 하더라도 보내줌으로 해서 끝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실시간에 이런 상호작용이 성공적인 수업의 하나의 연결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들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거의 이제 약 7, 8분 남았는데요.
제가 오늘 두서없게 우리 교수님들의 앞에서 제가 수업 운영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의 방법이 퍼펙트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저의 이 전공 과목에서 어찌됐든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20년 동안 고민하면서 매년 우리 학생들하고의 관계성, 학습의 목표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공개라고 하는, 수업 공개라고 하는 이 모니터링에서 이제 콘텐츠의 제작 이런 범위도 좀 자유스러워졌고요. 어찌됐든 대학 32년 동안의 이 교육의 이 히스토리가 나름 2011년부터 저의 카페 또는 유튜브에 다 업로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정년 무렵에 저의 이 히스토리를 가지고 저의 콘텐츠를 가지고 또 다른 또 교육의 어떤 사회 공헌자의 역할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우리 교수님 마무리 서로 이제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들이 너무 많이 자극을 받고 반성하시느라고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으신데요. 박소희 교수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공뿐만 아니라 분반 수강생들이 많은 여러 교양 과목들을 교수님처럼 어찌할 수 있을런지 고민하게 됩니다. 또 치과대학의 장현성 교수님, 플립드 러닝 수업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남 교수님, 정말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하고 계시네요. 김미현 교수님, 나중에 배출된 제자들의 동향을 통계내보는 것도 대박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다 너무 이렇게 감동하셔가지고요. 감동의 느낌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또 그래도 이렇게 궁금하신 거 많으실 것 같아요.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게 어떻게 구현이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주시고요. 지금 저의 카카오톡이 언제나 열려 있거든요. 카카오톡에 매일 아침에 약 5,000명 교수들에게 제가 새벽잠을 깨웁니다. 매일 새로운 정보를 제가 거의 4시 반, 5시에 일어나서 정보와 함께 세상을 시작하는데요. 특히 이 교수자의 특히 교수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시대에 좀 앞서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디 가서 뭐 그러니 신기하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교수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시대의 흐름성에 앞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수업 콘텐츠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든다고 한다면 이번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육에 쏟았던 교수님들의 브랜드가 이 형편없는 콘텐츠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언론 교수님들이 굉장히 비상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은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메시지입니다. 송민아 교수님 물어보시네요. 신종호 교수님은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습득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랜 시간 거쳐서 습득하셨는지, 단시간에 습득하셨는지. 네, 우리 여기 조금 전에 치과대학의 교수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반갑고요. 제가 치과 기계 재료 학회장이었습니다. 치과 기공 기계 재료 학회장으로 사실 치과 기공의 경력은 제가 굉장히 높습니다. 17에 제가 치과 기공을 시작했거든요. 사실 저의 고향이 전남 고흥이고요. 서울에 이 공부할 수 없는 가정 형편 때문에 서울에 이제 이 상경에서 취업한 데가 치과 기공소였어요. 17살에 치과 기공을 이제 배우면서 야간 상업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그때 조선대 치과대학을 제가 시험을 봐서 떨어졌고요. 다행히 잘 떨어져서 제가 이런 사회 공헌자 역할로 있고요. 만약에 그때 합격을 했으면 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치과 선생님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저의 또 다른 또 영역을 열어줬다는 이야기거든요. 특히 우리 조선대 우리 치과대학의 교수님들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예전에 학장님부터 잘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총장님도 제가 잘 아는 분이거든요. 이렇듯이 제가 왜 이렇게 좀 전환이 되었느냐. 15년 전쯤에 제가 한국의 디지털 치과 시스템을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기술만큼은 이빨 치아 만드는 것은 사람의 수작업이 할 거다라고 시작했던 제 치과 기공이 15년 전에 미국에서 6개월 공부하면서 디지털 치과 시스템을 제가 도입했어요. 도입해놓고 교육의 후반부가 이게 뭐지? 전공으로 함께 갈 수 없다고? 그때 보았던 게 스마트 디바이스였고요. 이제 교육 혁신에 제가 교수자로서의 핵심 역량, 교수자로서의 경력은 제일 낮지만 융합의 전공으로는 많은 것을 해봤기 때문에 융합의 전공으로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단 학문의 깊이는 타 전공보다 부족할 수 있지만 치과 기공이라고 하는 학문의 이 핵심의 옆에 융합의 부분은 제가 많은 것을 다 해봤기 때문에 제가 특허가 45개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기회가 우리 교수자들에게 절대의 기회입니다. 전공 하나 가지고 한음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바라보는 미래의 이 지향점이 뭔지 스스로 찾아서요. 그 지향점의 흐름성을 지금부터 이 콘텐츠로 함께 간다면 아마 교수님들의 삶 또한 이렇게 바쁘게 보내지 않을까. 제가 교육 후반부에 오늘도 2군데 지금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예전 같으면 전국을 제가 돌아야 되는데 저의 이 연구실에서 86인치 이 스튜디오 앞에서 제가 이 라이브 하고 있는 이 모습도 나름 15년 전쯤에 미래의 흐름성을 제가 봤기 때문에 여기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교수님들 거의 2시간 동안 정말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사례를 보여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교수님들의 반응이 대부분이셨고요. 저도 오늘 이 거꾸로의 의미가 단순히 그 영상 찍어서 학생들한테 미리 제공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저희 교수자로서의 삶, 수업, 학생들을 배려하는 그것까지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대도 왔고요. 교육이 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교수님 이 말씀 하나 드리면 전국의 많은 교수님들이 교수님처럼 하면 죽겠다. 네네네. 지금 계속 그런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힘들겠다라고 하지만 이 디지털 디바이스, 디지털 역량은 조금 익숙해지면요.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죠. 제가 이 앞전에 하이브리드 교수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명했고 오늘 이 플립드 러닝의 전체적인 저의 수업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스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센터장님 김민성 교수님 말씀하셨던 교수자의 사랑의 철학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 애들 수준이 못 따라와요. 이런 얘기를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조선대학의 이런 애들이 아니고요. 조선대학의 최고의 애들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거기에 교수님의 사랑의 열정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번 이 코로나의 사이버 대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찬스이자 기회다라고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인사로 가름하고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언제 이 면대면 시간이 되면 제가 한 보따리 싸가지고 한번 우리 조선대학 교수님들 직접 얼굴 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조아라 선생님이 준비하면서요. 뭐 매일 한 번씩 이렇게 준비해라 저렇게 준비해라. 오늘 아침도 저하고 또 미리 맞춰보기도 하고요. 어제도 뭐 맞춰보기도 하고 이 준비하시는 모든 부분 그리고 우리 김민성 교수님의 이 교수 혁신에 대한 이 패러다임의 제공 사실 수업 사례를 이렇게 얘기해 본 건 처음이거든요. 단지 저의 수업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걸 교수님들의 수업에 잘 녹여서 나머지 교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건강하시기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크게 박수 쳐드릴게요, 교수님. 또 뵙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박수 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조아라 선생님. 네. 조아라 선생님. 네네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요? 얼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 안 보이세요? 네.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아니, 교수님께서 강의 너무 훌륭하게 사례 보여주셔가지고, 오늘 아마 여기 계시는 지금 약 75분 아까 다 계셨는데, 정말 다 이게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제목을 사실 진짜 거창하게 사실 뽑아서, 이게 수업 설계의 대전환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교수님들이 약간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지 조금 우려도 했는데요. 오늘 충분히 다 교수님들께서 적용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처음에 얘기해 주셨을 때 완전히 다 바꾸는 게 꼭 전환이 아니고 뒤집는 게 아니고 아주 일부분, 오늘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바꿔주시면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느낄 거거든요. 저희도 직원으로 학생들 같이 프로그램 진행할 때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더 크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항상 해주거든요. 오히려 교수님과 학생의 사제관계는 더욱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오늘 네, 수고해주신 네, 신종 교수님께 네, 진심으로 박수 드릴게요. 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참여하신 교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학기 무탈하게 잘 보내시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